현대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또 현대건설을 가져왔어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현대건설을 제가 지금 최근에 또 다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22일 날, 10월 22일 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주가가 5만 원 언더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는 이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뻐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제가 얼마 들어갔는지 어떤 기준 매매하는지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3만 원대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근데 지금 뭐 8만 5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저희는 8만 원대, 7만 8천 원에서 8만 원대 정리를 했었고요. 제가 재매수 타임이 오면은 다시 신호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 현대건설 2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출액은 하회예요. 매출은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올라갔어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또 이 부동산 정책을 또 꺼냈는데 할 말을 없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부동산 정책이 사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하는 그 정책들이 그렇게 한 번씩 진행할 때마다 반사기익을 보고 있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아까 이제 건설은 어찌됐든 이 주택하고 관련이 밀접하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던 회사가 중국 무역회사였어요. 근데 사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쉽게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더라고요. 그때 들은 게 뭐였냐면 외국인들끼리 청약을 따로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따로 경쟁을 하고 더 큰 건 뭐냐면 이 따로 경쟁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얘네 집이 5인 가족이잖아요. 뭐 5인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5인이 개별적으로 청약을 다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근무하니까 한국어를 할 줄 알잖아요. 연세대 어학당을 다니고 있던 친구인데 자기 부모님, 할머니, 동생, 뭐 엄마 해가지고 5인이 청약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동탄 신도시 경쟁할 때 한국이 1,800대 1이었는데 얘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외국인 특혜인데 외국인 특혜가 결국은 중국인 특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경쟁률이 33대 1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5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3대 1인데 어떤 경쟁률이 7대 1인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5명 중에 1명만 청약이 돼도 되니까. 근데 실제 청약이 된 거예요. 특히나 한국에서 아파트 대출을 그것도 서울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중국은행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대출을 100%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 무조건 이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세잖아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두 채가 되면은 실거주 확인이 안 된다라는 얘네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깔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넘어와서 살아야 될 때 뭐 이제 부동산을 끼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중국인들 또 중국인들 위챗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부동산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분양을 받아서 법적으로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집 분양을 못 받게 하니까 실제 실분양을 받고 나서 본인이 살진 않지만 중국인들한테 이제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월세 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은 결국은 외국인 특혜지만 외국인 특혜가 아니라 중국인 특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프랑스 옆에 뭐 독일이나 뭐 폴란드나 여기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 특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그 주변 국가들이 이득을 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특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중국인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 얘기가 좀 이상하게 새어나갔는데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라갔는데 2부에서 제가 좀 기술적으로 설명 좀 자세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건설사 얘기다 보니까 좀 잡설이 많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화나시잖아요. 부동산 대책 말도 안 되는 건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2부에서 설명 이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더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 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한 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가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 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5,000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4,200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릭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 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 다 물려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5종목이다. 그러면 5종목에 100만 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50만 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풀어드리고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얘가 지금 전 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살짝 이탈됐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흑산병이잖아요. 네. 음봉이 이렇게 3개 나오는 거를 우리는 흑산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음봉 3개를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년 매출액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8조, 금년 3분기가 7조 4천억 정도 했어요. 영업이익은 1,100억, 2천억. 그다음 당기순이익이 400억, 이번에는 1,600억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상당히 실적 매출은 전체적인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증가해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그래도 현대건설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은 다 팔았죠. 제가 여러분들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제가 오늘 종목을 다루진 않았지만 GS건설이든 현대건설이든 삼성물산이든 꼭 갖고 가세요. 하나는. 네,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건설사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두산이었거든요. 네, 두산은 지금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GS, 현대, 삼성물산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방산이 올라가잖아요. 네, 전쟁이 끝나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건설이에요. 이건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네. 이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재건 이슈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아니에요. 네, 러시아 재건 이슈지. 왜냐하면 지금 러우 전쟁이 완벽히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돈바스크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거기가 지금 거의 6.25 폐허 상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유럽에다가 자기 지역을 재건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일본 싫어하죠. 중국은 믿을 수 없죠. 중국 그 시멘트에다 물 탄 영상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물을 타요. 네, 막 시멘트가 그냥 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맡길 수 있는 국가가 한국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패권 전쟁이다 뭐다 뭐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적어도 러시아하고 등을 질 필요는 없다. 예. 러시아하고 등을 질 필요는 없고 제가 예전에 역사도 설명을 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다음으로 유대인을 제일 많이 죽은 국가가 우크라이나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크라이나 출신인 사람이 젤렌스키죠. 예, 젤렌스키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유럽은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짜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곡물이잖아요. 곡물이나 회사들, 지분 등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거의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쪽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도 러시아한테 뺏기면 실질적으로 답이 없죠. 여기 보시면은 연기금도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고
금융투자, 투자, 보험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뭐 8만 원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 목표가가 20만 원, 20만 원.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끝나고 재건 이슈 터지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대건설 주가가 적게는 50에서 100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어느 실정에 분명히 터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 사이클이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종목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합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종목이 현대건설이에요. 저는 원픽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현대건설이에요. 1년, 2년 전에는 두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원픽은 현대건설이에요. 그만큼 현대건설은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진짜 돈 된다. 예, 진짜 돈 된다. 예, 그래서 현대건설은 조회수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일단 이건 마이웨이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현대건설 저하고 지금부터 모아서 10배, 60만 원까지 같이 가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살 때 매수, 팔 때 매도 신호 다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매수, 매도 그 안에서 최소한 10번, 20번은 하니까요. 네. 같이 매수, 매도해서 수익 극대화 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짙은 나의 사랑